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상관대운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관대운 같으면 이 상관대운은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치명적입니다. 직장을 나오게 되거나 직장에 취직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명에서는 남자하고도 인연이 안 되고 남편하고도 이별하거나 남편에게 아주 흉한 일이 생기는 것이 상관대운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관대운 자체에서 다른 것에 생하로 가지 않는 것에서 독립적으로 상관대운에서의 직장과 남편의 무탈은 참으로 운국기문의 원리가 아닌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해단이 불가하고 해석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깨어있는 의식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이 대운의 상관대운인데요. 그 보기 전에 평생사주의 명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처에 있어 가지고 새는 나도 되고 가정운을 봅니다. 나도 되고 가정운을 봅니다. 일단은 가정운이 천지반에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목이거든요. 금과 목기운이 서로가 충하고 있습니다. 천지반이. 그러니까 사회는 나도 되고 가정군이 된다 하면 그러면 가정운, 이 운이 아주 흉하다고 일단은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흐르는 기운을 보게 되면 화생토, 이게 정인이고 일간이기 때문에 새로 생하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수가 충을 해요. 이 관기를. 안에 있는 게 관이고 여기 바깥에 드러난 게 이것이 귀입니다. 관기는 여자 사주에서는 남자도 되고 애인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관운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문학에서는 충국을 보기 때문에 남편북이 세궁도 흉하고 관기도 충국을 보기 때문에 충국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이룰 수 없다. 가정을 이룰 수 없다. 남자가 없다 하는 것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지만 운국기문학에서는 충국을 항상 말하지만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합부터 봐요. 합. 항상 말했잖아요. 충국은 충국을 하는 존재가 있고 합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합은 좋은 것이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예문을 보고 이건 원수라고 봤을 때 동시에 만나면 원수를 대적하기보다 잃어버린 자식의 합으로 먼저 가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로움을 먼저 찾아가거든, 합을요. 그래서 운국기문원리는 합을 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보게 되면 그러하지만 합을 보기 때문에 가정궁에 아무 이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이 논리로서 말하는 겁니다. 논리. 그리고 증명이 되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증명이 되는 것으로서 우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연지, 세공이, 복덕이 두 개나 있거든. 쌍복.
쌍복이 있으면 이분이 어떤 걸 논하기 전에 스스로의 재물복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급살이 이렇게 중중하게 되면 또 묘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 대운에 왔을 때 이 대운은 여기에 재성이 동하지 않고 다른 거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있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대로 관기를 충국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운은 틀림없는 상관대운이잖아요. 그러면 남녀를 불문하고 관이라는 것이 직장도 되고 관운도 됩니다. 그리고 여명에서는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겠죠. 그러면 이 대운에는 이게 수거든요. 이건 화고요.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에 나오는 운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직장에 나오거나 못 나가는 일이 한참 동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나 애인은 이별하게 되고요. 남편은 이혼하게 되거나 남편이 아주 대흉한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전에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 충국을 하게 되면 남편 복도 없지만 이 여명은 직장운이나 관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충국을 먼저 하는 원리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요. 그렇다면 현실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것은 관운 내지는 직장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충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답을 해버리겠죠. 이 사람은 직장운이고 관운이 없다고 딱 말하는 데 비해 가지고 운고 원리에서는 반대로 말하겠죠. 그럼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운에서는 틀림없는 상관대운으로서 충국밖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직장을 나오거나 직장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남자나 남편은 이별하거나 안 그러면 대흉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운에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밖에 떨어져 있는 거는 운수가 아니고 사이가 나빠한 게 아니고 서로 왕래하면서 직업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상관으로서 극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이 대운에서는 이 충국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좋게 어쩔 수 없는 직업대로 떨어져 있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직장에 나오거나 흉하거나 한참 또 못 나가는 일이 파면되거나 등등 남자도 남편도 흉해야 되지만 실상은 자기도 대기업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남편도 떨어져 있는 것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기존의 상관의 해석하고는 다르다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이 큰 차이점이고 반대로 말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라 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진을 해버리고 오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관대운에서는 답이 기존 기문학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기존 기문과 운국 기문의 해단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원리를 갖다가 운국 원리는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관대운은 분명하게 시가 틀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틀림없이 이분의 쭉 살아온 걸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운에는 전혀 기존의 상관 대운하고 다른 해단에 나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5분 한 올려봤습니다.